우리 패널분께서 오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늦게 패널이 네. 늦게 와도 죄송합니다. 방금 저희 패널분께서 도착해 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와주신 우리 패널분께서는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라는 되게 왕성히 활동하는 주민단체의 정책위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요한 영종총연 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늦으시는 분들은 후레자 담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야지, 시키면 해야지. 어떻게. 한 잔 먼저 그럼 드시고 받으시겠어요? 일단, 네, 짜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짜는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름이나 어떨 거래 3잔 먹었습니다. 예, 예. 후레자 1배만 하겠습니다. 1배만 하나 먹겠습니다. 예. 아유,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소리? 어쨌든 그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 그 선거구에서 어쨌든 뭐 영종 쪽 중구가 인구가 제일 많으시니까 어쨌든 뭐 좀 대표하는 격으로 패널 분 모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소각장 이제 자원순환센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원순환센터가 뭐냐면은 이제 소각장이잖아요. 어쨌든 2026년부터 저희가 그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로 만들어서 묻어야 되는데 이 재로 만들기 위한 광역 소각장들이 확충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인천시가 그 중구랑 동구랑 옹진군 일부랑 함께 해가지고 그 이제 소각장 후보지를 마련했는데 이게 영종 그 주민들한테 큰 반발이 부딪혔습니다. 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에 몰빵되는 거에 대한 반대였죠. 근데 이제 영종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얘기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이제 분구되면 2026년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분구가 되잖아요. 영종이 독립적인 소각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3자, 저는 중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은 어쨌든 광역화 시키면은 이게 환경부 인센티브가 있는 건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또 이제 영종 지역이 독자적인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좀 재정적으로도 조금 뭔가 인센티브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뭐 이제 유권자들 위해서는 그게 뭐 옳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자원순환 정책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후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곧 종료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종 몰빵만 아니면 되는 건지 후보지가. 네. 제가 재임할 때 2021년 5월 21일 날 예. 영종에 우리 10개 군수구청장들이 모여서 영종에는 소각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언론에 아마 자주 언제요? 정무부 시장 때? 예. 2021년 5월 21일 날인 것 같아요. 입지성정위원회는 왜 그러면? 이제 딴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딴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박남춘 시정부가 마무리되고 우리 유정국 시장이 이제 등단하면서 어떻게 또 영종에 5곳에 몰빵이 됐는데, 이거는 좀 지나치다. 왜 지금 유정국 시장께서 발생지 처리 원칙, 요걸로 약간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목표는 맞는데 발생지 처리 원칙인데 어떻게 여기에 5개의 몰빵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0% 우리 영종도의 소각장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인천공항. 예, 140km짜리인가 145km짜리인가요? 140km. 140km짜리가 있는데요. 사실 140km 오버가 되냐면 사실 오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우리 영종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홍보하고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다라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 거 자기가 치자는데 그걸 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천공항 소각장을 활용하려면 뭐 공항공사나 국토부랑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담보가 될까요?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에서 뭐 이렇게 추가도 되지도 않고 오버되지 않는데 굳이 뭐 예. 말썽을 만들겠어요? 되려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부 공기업이랑 정부 부처랑 얘기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더 힘들지 않나 싶어서. 예. 제가 좀 변 설명하면 현재 예. 공항공사가 예. 건설비가 누가 된지 아세요? 공항공사의 건설비요? 아니, 그러니까 공항공사 소각장. 아, 소각장. 공항공사 소각장이 31.4%는 인천시가 됐어요. 아, 예, 예. 그리고 공항공사 그 공항 소각장의 목적 있잖아요. 예. 처음 발표할 목적이 공항과 그다음에 공항 주변 지역, 인근 지역, 배후 단지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이 포함되어 있는 그죠.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공항 소각장에서 용적 쓰레기 일부를 소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소각장을 활용하면은 뭐 될 일이지 뭐하러 이렇게 강력 소각장을 크게 이게 손 밖에서 바다 건너서 쓰레기를 받아야 되냐라는 네. 이제 의견인데 지금 뭐 우리 조 후보님도 같은 의견이어서 환영하긴 한데 다만 문제는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현재 이제 140톤이긴 한데 지금은 영종 거 다 받고 공항 거 다 받아도 용량이 한 100톤 정도 가봐야 되는데 이제 영종 인구 늘어나고 그죠. 공항도 이제 확장되면 예. 모자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거를 예.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이제 저는 뭐 제대로 된 정책 연구를 하셔서 공약을 좀 세우셔야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나요? 예. 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주민들하고 부딪혀가면서 반드시 저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필요성은 뭐 꼭 그렇게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우리 인천에는 향토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월미도 가는 쪽 중구에 예전의 이름으로 썬퍼니처라든가 대성목재라든가 네, 예. 현대제철 이런 그 공장들이 향토 기업이 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썬퍼니처나 대성목재 소각장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걸 또 활용하면 된다. 내륙에서는. 예전에 네. 있었는데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증가해야 돼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한 두세 번 만났었는데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현대제철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1차 기간 산업으로서 산업 쓰레기를 녹여서 제품을 만듭니다. 산업 쓰레기를 녹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열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 그 쓰레기 우리가 생활 쓰레기로 열을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기 쓰고 필요한 스팀을 쓸 수 있게 한다라면 그리고 뜨거운 물은 밖으로 우리 민들한테 팔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두 번, 세 번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직에 정보부 시장실. 아니기 때문에 예. 좀 확답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우리 관에서 좀 해봤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이 이제 협력해서 민간 기업의 그 소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의 소각장 할 수 있다는 건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네. 효율성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예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문제는 우리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은 소각장이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 피해거든요. 결국 그것이 민간이든 민간이 아니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새롭게 그 기존에 있는 소각장이라 할지라도 용량 증가를 해서 또 등산을 하게 되면 또다시 주민 반대에 부딪힐 텐데 그거는 맨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은 있겠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또 중구 내륙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업은?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제철 공장에서 이제 네, 7년을 근무했었는데요. 제가 동구청장으로 재임해가면서
폐열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제철 폐열을 예. 그 실용화를 했습니다. 아. 거기 여기 인터넷 여기 보면 사기꾼 예. 사기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기꾼. 어디 뭐 근데- 이렇게 나무 위키 이런데요? 근데 그게 폐열을 이용해서 실용화를 해서 그 폐열이 어디로 가냐? 송도 열병합 에너지로 갑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아 이거 좀 몰랐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지하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폐열을 이용해서. 그러면 현대제철이라는 그런 그 셀을 녹이려면 150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엄청난 열이 들어가고 하는데 다 전기로 합니다. 예. 그 남은 잔열을 다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오는 열을 예. 송도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우리 거긴 산업 쓰레기를 녹여서 제품을 만들지만 이 생활 쓰레기는 우리 목재 공장에서는 합판을 만들려면 스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뜨거운 예. 열, 그 스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생활 쓰레기는 별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안 차지한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우리 여기 그 예. 소각장에 가서 뭐 이렇게 견학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우리 눈으로 지적할 만큼 심하게 이런 거를 볼 수 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 앞두고 영종초연 측에서 저기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이렇게 민주당 후보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소각장 문제로 토론회 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예. 딱 봐도 사이즈가 나와요. 예. 그때 저는 오케이. 예, 길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입니다. 예. 저도 아니, 취재 가겠습니다. 비밀을 어떻게 해? 딱 봐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다음 질문 가기 전에 한잔 하시고 예, 또 안주 드시면서 예.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요한 위원장님 먼저 저도 뭐 준비한 질문이 있지만 예, 예. 예,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아니 이게 이제 예. 우리 조 후보님 이제 부시장 하셨잖아요. 네. 정무부 시작하셨죠? 정무부 민선 7기 때. 시장하셨죠. 정무부 시장하기 전에 이제 영종에서 재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수하시면서 부시장으로 가셔서 야 이제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부시장 가서 영종의 발전을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잔뜩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어, 네. 잔뜩 기대했었습니다. 잔뜩 기대했었어요. 아픈 질문. 근데 네. 이제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 짧았다라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거고. 개임 기간이 몇 년? 1년 반이죠. 이번에 분구가 됐잖아요. 네. 분구의 기초적 마련은 제가 했다. 현재 유사히 발표하기 전에 이전 정부에서 예, 인구상 계획에 시정부에서 이렇게 가야 들어섰다. 된다라는 거를 예시했다라는 거예요. 제시했다고요? 방향 제시를 했다라는 2040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에 나왔죠. 네, 그리고 재임 시절이시구나 그러면. 9호선 문제도 9호선 문제라는 거는 이제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문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쭉 서울시하고도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유정복 시장 정부에서 됐지만 그 당시에 무수하게 접촉을 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 또 우리 여기 환승 할인할 때 그 부분도 우리가 제가 이제 기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종도에 뭐 갑자기 뭐 그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뭘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이게 기회세요. 자기 이제 치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병원 문제도 그랬고 대학교 문제도 그랬고 상당히 우리가 열어놓은 게 많았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 종합병원도 안 됐어요. 네, 물론 안 됐죠. 학교도 국제학교도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또 오늘 제가 맞아요. 무슨 세종시 갔다 왔는데 카지노 관련돼서 지역 상생에 대한 네. 조례와 지역 상생에 대한 제도화도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문체부 갔다가 왜 놀랐냐면 문체부에서 인천에 있는 정치인들 그 누구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역 상생에 대한 문제 제기나 지역 상생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답니다. 인천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있으니까는 계속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카지노가 들어오는데 여기 지역 상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내용을 문체부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의견이나 제안이나 단 한 분도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충격받고 왔어요 지금. 아 그거 저기 억울하시다. 예. 저 이해 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우리가 그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2년 전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카지노 문제는 우리 인스파이어 개장 전이니까. 그렇죠. 인스파이어 막 이렇게 좀 할 때 그 원래 그 이제 허가 문제는 저 근자에 와서 이제 허가 문제가 대두됐지. 그 당시에는 전혀 그 허가 내용에 보면은 지역 주민과 그 상생 협약, 상생 그 협조 이게 허가를 내기 전에 그걸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왔죠. 상생 그거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저기 그 허가를 내준 거예요. 상생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 있어요. 알고 빌라 모르겠네. 사인한 사람 알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불만이 있으신 거고. 예, 사인한 사람이 주민 있어요. 단체로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관에서 그 허가를 해준 겁니다. 예. 사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누가 사인 허가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관에서 해준 거죠. 누가 저 아까 이거 못했는데 예. 저보고 자꾸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뭘 우리 그 하셨는지. 제가 그 인천시에 있어가면서 내가 제일 보람 있었던 게 참 그때 내가 까먹었는데 MRO 그 정비단지를 우리 대한항공하고 예 그거 예 아틀라스랑 네, 저하고 대한항공이랑 합의를 아이랑. 제가 직접 했습니다. 거기 아. 예, 제가 직접 했고 아. 거기 제가 직접 참여해서 했는데요. 조원태 회장을 만나면서. 예, 직접 해갖고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이제 한 1,200명 정도 예. 그 사람이 이제 일자리가. 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네. 해서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의 그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한 게 아니고 진짜 관에서 했다. 네. 우리가 했다. 아, 그건 저도 기억나요. 민선 7기 때 시적 중 하나죠. 딴 예. 거는 뭐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다 연동선상에서 저희 사업을 이렇게 완성시키는데 이 MRO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그 제가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 중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배준영 의원이 뭐 현역의 장점이죠. 워낙 이게 많이 이제 활동을 보고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그런 게 있어요. 초택상 위원장님은 약간 그래도 이제 어쨌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뭘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모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선입견도 있거든요. 아 근데 방금 MRO 대한항공 MRO 그 엔진 정비 공장 그 유치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도 거기에 기여하셨다고 하니까 좀 나 놀랍습니다. 예. 4년 전, 8년 전에도 제가 우리 영종에 예. 폴리텍 대학 유치를 내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은 여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MRO에 데뷔한 거겠네요. 유명한 네. 그 유수의 대학이 오면은 참 좋지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데는 실전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인구도 증가하고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때부터 주장했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텍 대학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분교라도 설치해서 맞다고 일자리를 뭐 여러 가지 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유정복 시장님은 영종과 강남을 이렇게 주변을 묶어서 뉴욕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잖아요.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영종이 앞으로 어떤 도시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지 용종의 이 영종 국제도시 도시 정체성을 도시 비전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지금 내가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이제 국제도시 영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무의도로 해서 영흥도로 해서 또 이쪽 강화 평화대교로 해서 강화로 해서 백령도까지 해서 이렇게 큰 틀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리가 다 놔지는 거잖아요. 강화까지 이제 크게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크루즈 여행도 우리가 뭐 대서양에 크루즈 여행이 있고 뭐 또 저기 지중해가 있잖아요. 예, 예. 이 황해의 크루즈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중심 지역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거는 옛날부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본다라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MRO뿐이 아니고 그 UF 저기 그 뭐야 뭐. UAM? UAM 예, 같은 것도 도시항공교통. UAM, 예. 그것도 요쪽에 이제 항공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전진기지가 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병원 같은 것도 다리가 이쪽에 강화로 다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영종 이쪽 영흥 쪽으로 무의도로 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민자 병원 대형 병원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동으로 여기가 전진 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가깝거든요. 뭐 7km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럼 안산 쪽이나 이쪽에서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예. 강화에서도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해서 우리 그 해소점이 그러니까 20만 자동 도시가 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게 국회의원 되면 1호 입법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옹진군 저는 이거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자로서 취재하면서 지금 이골이 납니다. 여객선 문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